자, 서울대학교 면접 문제 같이 봅시다. 자, 지난번에 9-1번을 풀었던 거는 생각이 나지? 이거 빠르게 리마인드하고 넘어갈게. 얘는 어떻게 풀었어? 3명이 나란히 앉는 경우, 2명 1명 앉는 경우, 모두 다 떨어져 앉는 경우로 나눠서 풀었지? 그러면 내가 여기서 A, B, C의 키 순서가 이렇게 하면 A는 나란히 B와 앉는 경우에 B보다 앞에 앉아야 되고, 나란히 C랑 앉으면 걔보다도 앞에 앉아야 되는 거잖아. 얘는 경우가 어떻게 됐니? A, B, C가 전부 다 나란히 앉는 경우 그냥 3이라고 쓸게. 그러면 얘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냐? 전부 다 나란히 앉는 경우는 A, B, C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빈 의자 6개 가지고 뭘 선택해야 돼? A, B, C가 앉는 자리 하나만 선택하면 되니까 경우의 수가 7개 나왔지? 자, 그다음에 2명, 1명 이렇게 2명 붙어서 앉고 나머지 1명 떨어져 앉는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 당연히 붙어 앉을 2명을 선택을 해야겠지? 그럼 어떻게 되냐? A, B하고 C하고 이렇게 앉는다라고 할게.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남은 의자가 사실 몇 개야? 하면 6개 동일하잖아. 그럼 얘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얘는 중복조합으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다고? 붙어 앉으면 안 되니까 일단 공을 하나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 3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5개를 선택해서 선택한 자리에다가 빈 의자를 넣어주면 정확하게 개수가 카운팅이 된다라고 했지?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카운트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3 곱하기 7C2가 되니까 얘가 몇이지? 7C2가? 내가 뭐 잘못 쓴 거 있니? 잘못 쓴 거 있으면 얘기해. 아, 얘네 두 개의 순서도 고려해야지. 왜 그러면 A, B가 앞에 오는지 C가 앞에 오는지 모르잖아. 얘네 둘의 순서를 뒤바꾸는 경우도 2를 곱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지?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얘가 21이고 6 곱하면 126 되겠다. 마지막으로 한 명 모두 떨어져 앉는 경우를 생각하면 A, B, C의 자리를 바꾸는 수가 몇 개? 3팩토리얼 개 될 거고 A, B, C는 나란히 앉는 경우가 아니니까 일단 빈 의자 2개 넣어준 다음에 중복을 허락해서 4개 중에서 몇 개 더 선택하면 되냐? 4개 더 선택하면 되겠지? 그럼 얘는 3팩 곱하기 7C3이 되니까 어떻게 되냐? 6 곱하기 35 돼서 계산하면 210 되겠지? 그래서 얘를 모두 다 더하면 답이 어떻게 되냐? 343이 된다는 걸 알았다. 됐니? 지난번에 다른 방법 하나 풀다가 이거 너무 복잡해 안 되겠지 해서 중복조합으로 틀어서 문제를 풀었었지? 자, 근데 얘도 문제지. 왜? 이렇게 해서 9-2번을 풀려고 하니까 어때? 돌아버리겠지. 왜 그러냐면 사람이 벌써 n명인데 얘를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거 경우를 몇 가지야 벌써 나누는 것만 해도 n이 굉장히 큰 자연수면 저 경우도 무지하게 많아질 거 아니야. 근데 그때마다 경우의 수를 어떻게 다 일일이 카운트를 해서 이걸 세겠냐고. 당연히 말이 되지 않을 거라고. 심지어 만약에 m이 n 플러스 1 같은 거였다면 이런 건 나오지도 못해. 왜 그러면 이 세 그룹 사이에 빈 의자 2개를 더 넣어줘야 되면 의자가 n 플러스 2개 이상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런 건 나오지도 못한다고. 그러면 m이 n 플러스 1이냐 n 플러스 2냐 n 플러스 3이냐 뭐 2n보다 크냐에 따라서 경우가 또 어마어마하게 달라질 수 있잖아.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카운팅하면 못 푼다고. 근데 실제로 서울대 수학교육과에 지원했던 애들이 이 문제를 대부분 중복조합으로 풀고 그 선입견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니까 쟤를 클로즈드 폼으로 정리하려다가 실패해서 대부분 못 풀었다고. 이런 거 못 푸는 이유가 뭐야? 하면 평소에 여러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본 적이 많이 없어서 그럴 가능성이 높아. 머리가 똑똑하니까 생각나는 대로 풀어서 답이 나오면 넘어갔겠지? 근데 이 정도로 복잡해지니까 어때?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가 버리잖아? 그럼 기본기가 없어서
무너져 버린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얘는 이 얘를 생각해 볼까? 이런 얘는 사실 어떤 문제집을 풀어도 다 있는 굉장히 기본적인 유형의 문제거든. 근데 얘는 서울대 지원하는 애들이 이런 문제 풀려고 했으면 못 풀었을까 하면 그럴 리가 없거든. 그럼 얘는 어떻게 풀어? 보통 제일 많이 애들이 푸는 방법이 뭐냐면 사람을 안 칠 거잖아? 그러면 먼저 비늘자를 이렇게 세팅해봐. 그럼 자리가 몇 개 남아하면 셋, 넷, 다, 여, 7개네? 아, 그러면 답이 어떻게 되겠어? 7개 중에 A가 들어갈 자리를 선택하는 건 7이고 그 다음에 B가 들어갈 자리를 선택하는 건 어때? A가 만약에 여기 들어왔어? 그러면 이웃해서 못 앉으니까 여기는 폐기 처분해야겠지? 그럼 나머지 6개, 5개 이렇게 되니까 답이 210되겠네. 됐지? 자, 두 번째 방법 어떻게 풀 수 있어? 방금은 비닐자를 먼저 까놓고 그 다음에 사람을 가서 앉혔지. 이번에는 관점을 바꾸면 어떻게 할 수 있어? ABC를 먼저 앉혀놓으면 안 돼? 그러면 ABC의 순서를 고려하는 방법의 수는 3팩이겠지. 근데 얘네가 나란히 앉으면 안 되니까 이제 비닐자를 끼워 넣을 때 여기 2개를 먼저 끼워 넣어 놓고 비닐자 몇 개 남았어 하면 4개 남았지? 그러면 4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선택하는 방법의 수만큼 곱해질 거 아니야? 얘를 계산하면 6 곱하기 7C3이니까 답이 210이 된다는 거 알 수 있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의자를 9개 깔아놓고 A, B, C를 앉히겠다라고 하면 합의 법칙을 너무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시도는 해볼 수 있지만 합의 법칙 많이 써야 된다는 거 알고 걔를 배제했어. 자, 그러면 얘로 넘어와 볼게. 9-1번은 어떻게 다시 풀 수 있을까? 빈 의자를 9개를 깔아놓고 A, B, C를 앉히려고 하면 어때?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지지. 합의 법칙 너무 많이 써야 되지. 그러니까 이 경우는 똑같이 폐기한다고. 그럼 방금 전에 했던 것 중에 중복조합에 해당하는 이 풀이는 풀어봤잖아. 그러면 이렇게 풀면 어때? 빈 의자 몇 개를 먼저 깔아놓고 6개를 깔아놓고 A가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몇 개인지를 카운트를 해보면 A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7개야. 맞지? 그러면 곱의 법칙이 적용되는지를 한번 보자. A가 여기에 오면 사실 자리가 몇 개 생기는 거냐면 7개 생기는 거거든? 아니, 하나 더 생긴 거거든? 그럼 B가 이 중에 앉을 수 있는 자리는 어디야 생각을 해보면 B는 나란히 앉을 때 A 앞에는 못 앉잖아. 뒤에는 앉아도 되지. 여기는 앉아도 전혀 상관이 없지. 이때 B의 경우의 수는 7개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근데 A가 저기 앉으라는 보장은 없잖아. A가 만약에 이 중에서 여기에 앉았다고 해봐. 그러면 요게 표면적으로 하나 더 생기는 것 같지만 B는 어디에는 못 앉아? 여기에는 못 앉아. 왜? 저기 앉으면 A랑 나란히 앉는데 앞에 앉는 게 되잖아. 그럼 나머지 자리는 어때? 다 똑같이 앉을 수 있지. 여전히 B의 경우의 수가 몇 개야? 7개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럼 A가 여기가 아니라 맨 뒤로 가면 어때? 일로 오면 표면적으로 여기에 하나가 더 생기는 것 같지만 실제로 생기지? B는 여기에 못 앉잖아. 그럼 여전히 7개라고. 여기서 뭘 할 수 있어? A의 위치, A가 어디에 앉는지에 관계없이 A가 7개 중에 어떤 선택을 하든지 관계없이 B의 자리는 항상 7개라는 걸 알 수 있다고. 왜 그래? A가 여기에 끼어 들어가면 여기 하나가 생기면서 그러니까 하나가 더 생기는 것 같지만 이 하나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만약에 A가 여기가 아니라 어디에 끼어 들어갔으면 여기에 끼어 들어갔으면 여기 하나가 더 생기는 것 같지만 이 자리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그러면 B가 또 여기 앉았다라고 해보자. 그러면 여기 하나 더 생기는 것 같지만 어때? C는 여기 앉을 수는 없잖아. 여전히 몇 개야? 7개라고. 그래서 경우를 몇 개 더 카운트 해보면 알겠지만 A, B에 관계없이 항상 C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는 7개이기 때문에 7의 세제곱이어서 계산하면 343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이게 NM으로 달라졌다라고 해서 못 푸는 문제가 될 것 같아? 당연히 비닐자는 몇 개 하면
n-m개의 비밀자가 있을 거라고. 그러면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자리는 몇 개가 되겠냐 하면 n-n 플러스 1개의 자리가 생길 거거든. A가 여기에 왔어. 그럼 표면적으로 하나 더 생겼지만 얘가 없어질 거 아니야.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B의 선택지도 얘랑 똑같겠지. C의 선택지도 똑같겠지. 그럼 사람이 몇 명 있어 하면 n명이기 때문에 이만큼 될 거야. 이해됐니? n이 9이고 n이 3이었던 게 1번이겠지. 됐니? 그래서 1번은 애들이 시중에 교재에서 중복조합으로 많이 푸는 문제들 일부러 깔아놓고 2번은 중복조합으로는 못 풀게 만들어서 관점을 자유자재로 전환할 수 있냐, 평소에 그런 태도를 키워놨느냐를 평가하는 문제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항상 여러 가지 관점에서 배운 걸 가지고 고민해보라고. 이 문제에서 이게 쉽다고 이것만 했다가는 그거 막아놓으면 망한다니까. 수능에 킬러 중 킬러가 그렇게 내는 거 쉬워. 별로 어렵지 않아. 대학의 면접 논술에서 그렇게 내는 거 어렵지 않다고. 왜? 니네가 맨날 풀던 문제를 그대로 주면 변별이 안 되잖아. 기계적으로 푸는 애인지 알고 푸는 애인지. 그러니까 중요한 개념이나 아이디어를 이렇게 생소한 형태로 낸다고. 그러니까 항상 기본에 충실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어봐야 돼. 알겠어? 좋아. 그럼 서울대 면접 문제에서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할게.